혹시 요즘 따라 머릿속이 자꾸 멍해지시나요?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고 무언가 하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왜 왔지? 하고 서 있던 적 많으시죠? 누군가의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대화 중에 단어가 헛도는 순간들이 잦아지셨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조용하지만 절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극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말이죠. 우리 몸이 굳어가듯 뇌도 서서히 잠들어갑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다치면 되돌릴 수 없다고들 하시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뇌는 움직임에 반응하고 자극을 주면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고요. 그 자극은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심지어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퍼즐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단 1분 아주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뇌는 서서히 다시 연결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손끝을 움직이는 작은 동작 하나, 걸음걸이에서의 변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눈 운동, 깊고 천천히 하는 호흡, 그리고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 이 5가지 단순한 실천이 뇌세포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생각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게 거창한 훈련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돌리거나 쥐었다 폈다 하는 움직임만으로도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고 무기력하던 말투가 또렷해졌다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시선, 팔의 움직임을 함께 조절하는 것만으로 뇌는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심지어 눈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과 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머리가 맑아졌다는 체험담도 많습니다. 복식 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 사고력과 기분까지 바꾸고 소리를 내는 행위는 언어 중추를 자극해 말이 다시 또렷해지고 감정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뇌를 다시 깨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이 그 답이 되어 드릴 겁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만 알면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다면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바로 손끝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자주 쓰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손일까요? 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우리 손끝은 뇌와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수많은 신경회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손과 연결된 감각신경은 특히 밀도가 높습니다. 즉, 손을 움직일 때마다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극을 받아 뇌세포 간의 연결이 회복되고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은퇴 후 무기력하고 말수가 줄고 점점 기억력도 떨어졌던 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은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따라 매일 손가락을 돌리고 주먹을 쥐었다 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1분. 처음엔 별 기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말이 조금씩 또렷해졌고 머리 회전도 빨라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놀랄 정도로 예전보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셨죠.
이처럼 손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뇌를 직접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무의식적인 손 사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동작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도 손을 쓰는 행동이지만 뇌를 자극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동작이기 때문이죠. 뇌는 새로운 동작 혹은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간단한 루틴이 있습니다. 먼저 양손을 천천히 들어 손가락을 하나씩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그 다음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이어서 양손을 서로 마주보고 손가락을 엇갈리게 끼우는 동작도 해보세요. 좌우 교차 동작은 뇌 양쪽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글씨를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든 짧은 메모든 상관없습니다. 손글씨는 손의 섬세한 근육을 움직이며 동시에 집중력과 언어 기능을 자극합니다. 또한 손바느질이나 뜨개질, 작은 블록 맞추기 등도 효과적입니다. 무조건 복잡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손을 움직인다는 그 행동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손을 너무 빠르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반복하면 손목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항상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또한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져 있다면 먼저 가볍게 손을 주무르거나 따뜻하게 해준 뒤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분, 단 60초만 투자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동작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맑게 만들고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고 말수가 줄어들었던 나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돌려보세요. 아주 작지만 뇌는 그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손끝 자극 하나로도 뇌의 연결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동작 걷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걷는 건 나도 매일 하는데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걷는 건 누구나 합니다. 아침 운동으로 장 보러 갈 때 산책하면서 걷기도 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저 걷기만 하십니다. 뇌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걷고 계신 분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뇌, 근육, 눈, 귀, 신경이 동시에 협응해야 하는 복합 운동입니다. 즉, 올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전체가 자극을 받고 뇌세포 간의 연결이 촘촘히 회복됩니다. 심지어 걷는 자세만 바꿔도 생각이 더 맑아지고 기분까지 달라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많은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걷기는 인간이 가진 가장 정교한 뇌 자극 루틴 중 하나라고요. 실제로 MRI를 통해 관찰한 결과 일정한 패턴으로 걷는 중에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제대로 된 걷기는 기억력 회복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째, 시선을 위로 드세요. 땅만 보고 걷는 자세는 뇌를 오히려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시선을 앞쪽으로, 가능하면 약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척추가 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뇌로 가는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둘째, 팔을 교차로 흔드세요. 왼팔과 오른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크로스워킹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뇌의 균형을 맞추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걸으면서 무릎을 손으로 톡톡 터치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팔과 다리, 눈과 신경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며
뇌 연결을 재건하는 데 탁월한 자극을 줍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보다는 어떻게 걷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운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동작을 의식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침에 공원을 도는 산책을 20년 넘게 하셨지만 도대체 왜 머리가 맑아지질 않느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분께 팔을 크게 흔들며 크로스워킹을 제안드렸더니 일주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대화 중에 말이 끊기던 게 줄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거리라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오래 걷기보다는 처음엔 5분, 익숙해지면 10분 정도만 실천하세요. 걷기 중에 무릎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의자에 앉아서 팔만 교차로 흔드는 동작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자극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제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 실감 나시죠? 걷는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뇌의 현재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눈동자만으로 뇌를 자극하는 아주 신기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뇌가 멍해지는 이유, 바로 시선 때문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눈은 단순히 보는 기능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눈은 뇌의 일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신경을 통해 뇌의 후두엽과 전두엽,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눈의 움직임만으로도 뇌 전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나면 왜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할까요? 그건 단순히 오래 봐서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선이 오랜 시간 한 방향에 고정되면 뇌도 그 흐름을 멈추게 됩니다. 즉, 눈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눈동자를 좌우,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전두엽과 후두엽이 동시에 반응하고 뇌신경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뇌 자극이라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추천드리는 간단한 루틴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히 앉아 눈을 감지 말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왼쪽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눈이 당기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위를 천천히 보고 아래도 천천히 봅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로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하나의 방향당 3회씩만 해도 뇌는 반응을 시작합니다. 또 하나,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를 번갈아 보는 연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세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뒤 창밖 먼 풍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걸 5에서 6회 반복하세요. 이 과정에서 눈의 초점 조절 기능이 회복되며 뇌는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금세 머리가 무겁고 자주 멍해진다고 하셨어요. 눈동자 운동을 하루 3번, 1분씩 실천한 결과 한 달 뒤 TV를 봐도 머리가 덜 무겁고 집중이 훨씬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일상의 질을 크게 바꾼 거죠. 주의하실 점은 너무 빠르게 눈을 돌리거나 눈이 피로할 때 무리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그날은 쉬어가셔도 됩니다. 뇌 자극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눈도 의식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기 전, TV를 보기 전 또는 외출 후 잠깐의 시간에 눈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하루 3번, 단 1분만 실천해도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당장은 실감나지 않아도 뇌는 이미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를 뇌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눈동자 하나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뇌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산소 공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생각도 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유난히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말도 느려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가라앉을 때, 그럴 때는 대부분 호흡이 짧고 얕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가슴으로만 숨 쉬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뇌로 들어가는 산소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이 계속되면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무기력해지며 감정 기복도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배로 숨 쉬는 호흡입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를 천천히 납작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복식호흡을 실천하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지고 우울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3번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누운 채로 점심 식사 후 잠시 쉬는 시간에, 그리고 잠자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내쉬는 것. 이 간단한 반복이 뇌 전체에 산소를 보내며 느려졌던 회전 속도를 다시 높여줍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5분씩 복식호흡을 하신 뒤 이전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무기력하던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숨 쉬는 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훨씬 잘 온다고 말할 정도로 이 방법은 뇌뿐 아니라 몸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과하게 숨을 들이쉬지 말고 항상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서 배를 천천히 불리고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뇌가 천천히 깨어나며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숨 쉬는 법 하나만 바꿔도 뇌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바로 소리입니다. 혼잣말 하나, 노래 한 소절이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도 덜하게 됩니다. 주변과의 대화가 적어지고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아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뇌도 조용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자극을 받아야 활성화됩니다. 특히 말하기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입술, 혀, 성대, 호흡, 감정, 기억, 사고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가장 복합적인 뇌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뇌는 엄청난 작업을 수행합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고 입과 혀를 조절해 소리를 내고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뇌의 회전이며 연결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어 중추의 퇴화, 감정 표현 기능의 저하, 더 나아가 치매의 초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을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뇌는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잣말로 지금 뭐 해야 하지? 물을 좀 마셔야겠네? 이런 단순한 말도 뇌에게는 훌륭한 자극입니다. 또한 라디오를 들으며 따라 말하기, 책을 소리내어 읽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흥얼거리는 것도 모두 뇌를 깨우는 루틴입니다. 특히 노래는 감정, 언어, 리듬, 호흡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혼잣말로 오늘 할 일을 말하고 식사 전에는 즐겨 부르던 동요 한 곡을 꼭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요즘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말도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이처럼 말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는 다시 살아나고 감정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무리해서 길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짧고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조금씩 말의 횟수를 늘리다 보면 뇌는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뇌를 위해 말하고 있어. 이 한 문장만으로도 뇌는 나를 다시 쓰기 시작했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이제 우리는 손끝 자극부터 걷기, 눈동자 운동, 복식 호흡, 그리고 말하기까지 5가지 뇌 자극 루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루틴들을 어떻게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실천들이 인생 후반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가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뇌는 여전히 깨어나고 싶어 하고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하며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든 반응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약도 고가의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손끝을 움직이는 작고 단순한 동작, 팔을 흔들며 의식적으로 걷는 걸음,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시선, 배로 깊게 숨 쉬는 복식 호흡, 그리고 조용히 내는 한마디 말, 이 5가지가 바로 우리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1분 작지만 의식적인 실천을 반복할수록 뇌는 나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기억은 되살아나며 무기력한 감정은 생동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몇 살이든 뇌는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반응하고 느끼는 만큼 살아납니다. 혹시 오늘도 이유 없이 멍하고 피곤하셨다면 그건 몸이 아닌 뇌가 쉬고 싶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루틴들이 바로 그 뇌에게 필요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손가락을 가볍게 돌려보셔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셔도 좋습니다. 걷기 전 팔을 의식적으로 흔들며 시선을 높이는 것, 아주 짧은 혼잣말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뇌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기억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 작은 버튼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